국정감사회 때도 이 건을 몰고 가야 돼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말고. 안녕하세요. 준철약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흐리더니 날씨가 이제 활짝했네요. 오늘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가짜뉴스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이 사형을 쳐야 된다. 저 공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데에서 오는 창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 모함이에요. 모함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거야, 모함이라는 게.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굉장히 모함을 살인보다 더 심한 거는 이 모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짜뉴스는 모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한번 벌어질 뻔했죠. 대선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김만배 인터뷰 그 가짜, 지금 이제 가짜로 다 판명이 됐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되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 모함을 당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이거 뭐지? 하고 진짜 억울하게 정말 세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남을 모함하는 거는 이 댓글 같은 것도 그래요. 댓글 요즘은 뭐 조금 이제 그게 방송에 안 나오지만은 댓글로 인해서 뭐 방송인들이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뭐 자살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탤런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함이라는 거는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걸 또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꾸몄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 이번에 정말 색출을 해서 거기에 연관되거나 또 그걸 퍼다가 또 방송에서 그럴듯하게 또 포장을 해서 뭐 옛날 김어준이나 뭐 옛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 이 언제부턴가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쉽게 말해서 이제 유튜버라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편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막 해준 사람을 라디오 프로에 다 진행자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 어떤 KBS나 공영방송에 최소한 이 아나운서로 이렇게 그걸 맡을 정도의 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과를, 그 방송학과를 나와서 또 시험도 보고 굉장히 까다로운 걸 거쳐서 이렇게 방송을 항상 하게, 그 전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쭉 보면 굉장히 아나운서 시험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또 합격도 하고 또 몇 년 또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만이 이 일개 방송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다고 완전히 국민 세금으로, 그 대표적인 게 김어준이 완전 TBS 맡기고 또 누구예요? 또 김어준이 한마디로 예인해서 진짜 국민 세금 가지고 퍼준 거예요. 김재동이 한번 출연할 때마다 뭐 김어준이 200만 원, 김재동이는 뭐 아마 제가 시간에 MBC 그 시사 프로그램에 또 그 진행자로서 깜짝 놀랐는데 뭐 한 프로그램 막 700~800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그게 다 이 공영방송이라는 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에서 한마디로 보온한 거예요, 보온. 그러면서 그 보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정권 편에 들어서 계속 야당을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재인을 이렇게 해주고 돈 받아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 국민들은 그냥 세금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냥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근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정권이 바뀔 뻔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가짜 뉴스, 가짜 인터뷰 때문에 정말 아찔한 그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방송했지만 3일 전에 딱 터지고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하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거기에 연관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이 이번에 굉장히 그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 아마 뭐 한 8시간 뭐 단식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보수 쪽에는 저거 뭐야, 저거 뭐 출퇴근 단식이네. 제가 전화했듯이 신데렐라 단식, 아침 10시에 당대표실에 나와서 밤 10시에 신데렐라처럼 없어지고 뭐 밤에 뭘 먹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뭐 CCTV도 없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 그런 이상한 단식을 한다고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떤, 쉽게 말해서 측은지심, 당대표 저렇게까지 뭐 수염도 덥슬하게 기르고 초췌해 보이고 뭐 측은지심은 조금 들긴 하는데, 대다수의 이제 이 좌파 사람들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친명 반대되는 사람들, 뭐 친문이라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말 한마디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식하고 있는데 얘기하면은 완전히 역적되는 거잖아. 이 개딸들이나 또 이 특정적 사람들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늪으로 빠져가는 건데 2차 소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조서를 다 받고 서명을 안 하고 나왔지? 이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추정이에요. 비틀비틀 검사실에 들어가 앉았겠죠. 근데 검사가 물어봤을 거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진술대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검찰에서 결정적인 뭐 추정이지만 증거를 제시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10만 톤. 10만 톤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만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진짜. 그냥 뭐 쌀 10만 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에 관인 도장에 찍은 걸 딱 들이미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증거를 또 들이밀었겠죠.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제 중국 선양에 가서 호텔에서 폭탄 좀 마시면서 뭐 내 동생이야 뭐 이왕이는 내 형이야 막 이렇게 김성철이가 그런 동영상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이재명이 당황했겠죠. 이게 뭐지?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만만한 검찰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어떤 증거나 이런 거 증언, 그 다음에 녹취록,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 이런 증거를 지금도 감추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왜? 어차피 법정에서는 변호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쪽에 쉽게 말해서 증거를 다 오픈해버리면 어떤 변호사에서 또 기가 막힌 말로 또 이렇게 방어 논리를 취하니까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오픈 안 시켰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제 왜 당황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제 구속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떠들. 거기에 사주의 특성을 보면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화가 많고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전혀 얼굴색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한테 미루는 걸 되게 좋아해. 나는 모른다. 내 부지사가 정결사항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겠죠. 공을 세우려고 부지사 됐으니까 사실 이 도지사하고 이 부지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장, 부사장 이 정도지만 사실 도지사라는 건 선출직 4년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자리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부지사는 그냥 도지사가 뽑는 거예요. 너 일 잘못했으면 너 그만둬 하는 게 부지사. 그러니까 힘으로 얘기하면 한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그 권한이나 이런 게 1000대 1에 가깝다. 그러니까 부지사 그러면 2인자 근데 2인자가 아니고 1000대 1의 아랫사람이. 그러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화영이 혼자 다 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화영이한테 맡겼으니까 들어갈 때 한 얘기 있잖아요. 깡패 김성철이 부정한 내가 그렇게 어리석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가 최문순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하고 됐고 북한에 갔죠. 자기만 싹 소외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재명한테 뭔가 지금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하진 못해도 어쨌든 속으로는 되게 묘하나. 그래서 가끔 이제 좋아요 클릭을 뭐 고양이가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하여튼 클릭은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식하는 거 이런 거에서 조롱하는 글에 또 이번에 뭐 클릭해가지고 또 한번 나온 걸 봤는데 고양이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데리고 가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대선 주자로 북한에 우리나라는 이상해. 이 정치인들이 이 북한에 한번 갔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이 문재인이가 그때 한번 평화쇼 가짜쇼 하느라고 78%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재명에도 뭐야 저거. 북한에 가서 내가 이렇게 쇼 좀 하면은 내 지지율 확실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 뭐 이상한 부지사를 하나 뽑았는데 이화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증거가 딱 dim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지? 나 진짜 이걸로 구속되는 거야? 하고 이제 당황해서 사주상 성격으로 해서 욱했어요. 욱해가지고 나 이거 한 일 없다. 빼는 거 있잖아. 무조건 몰이발 아니다. 이화영이가 다 한 거다. 그리고 이화영이 다 뭐 결제사항을 준비하면 나 그냥 클릭만 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진술하고 나서 이제 진술 끝나면은 이제 그거 열람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말한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검사가 얘기한 걸 내가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그걸 열람을 딱 해보니까 이거 뭐지? 변호사가 딱 그러는 이거 아니에요. 왜? 이화영이를 제3의 유동규로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지금 유동규가 재판장에 나와서 50억 클럽 얘기하고 나 이재명이다 도와준 사람이다 얘기하고 모든 걸 지금 유동규가 좀 대장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성철이 뭐라 그랬어요? 노상강도라 그랬죠? 이재명이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당했잖아 또.
김성철이가 내가 쉽게 말해서 쪼개기 후원까지 해줬는데 내가 돈 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를 하냐? 그럼 만약 이화영도 쉽게 말해서 이 조소가 만약에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겨우 이제 부인 통화하고 뭐 최고위원 뭐 박찬대인가요? 그 뭐 전화 통화해서 겨우 마음을 이번 변호사도 바꿔서 마음을 조금 바꿔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이화영이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화영이 제가 사주를 제가 풀어봤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지금 몇십 년 썩을 그럴 대운이 아니에요. 운이 지금 사실은 좋아. 대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요. 물론 1년이 나빠갖고 지금 걸린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따 좀 풀어보겠지만 10월 8일이 지나면 완전히 또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근데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재명이. 그래서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 뭐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40조까지 보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이 서명했다가는 이화영이가 또 제3의 유동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도망치듯이 몸 아프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 추정하는 게 항상 맞아요.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은 원래 이렇게 여론에 이렇게 오픈시키진 않아요. 물론 살짝 그냥 기자들, 아는 기자들한테 조금 소스는 줘도 의례적으로 뭐 기자회견 하듯이 오픈해서 발표를 한 거야. 조사받다가 조서에 도장도 안 찍고 나왔다. 증거도 이렇게 해서 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이화영이를 이제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다 나간 거예요. 그럼 이화영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죠. 이것도 뭐야? 나 또 유동규 꼴 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굉장한 아주 악수를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걸 알려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원래 조서라는 건 다 쓰고 나서 항상 서명을 해야 돼요. 다 열람을 한 다음에 서명을 안 했을 때는 구속감이에요. 바로 구속돼요. 여러분들도 괜히 이재명 따라서 나 조서 다 열람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건 참고인일 땐 가능해. 근데 피의자는 틀려요. 피의자는 조서 열람하고 사인 안 하면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바로 이거는 조사를 안 받겠다. 조사 안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시켜요. 그럼 이재명이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 올라가겠죠. 지금 뭐 방송에서는 뭐 추석 전에 이거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10월 8일까지는 금이 강한 시기예요. 금이 강하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그래도 다룬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히 올렸다가 또 자파 판사 만나서 그러면 또 이 검찰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추석 민심 때문에 그 안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짧게 보면 안 돼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석 민심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번 지금 쉽게 말해서 이재명에도 머리를 써서 이제 뭐 대표실에 가서 단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단식 충분히 하라 그러세요. 충분히 하고 또 추석도 지나고 10월달 되면은 또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정감사하죠. 이제 국정감사회 때도 이 건을 몰고 가야 돼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말고 밥상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정감사까지 쭉 밀고 나가서 국정감사 끝나 11월 달이 되면 이제 국정감사도 거의 마무리되고 12월 달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개해가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엔 갑자. 이 갑목이 제일 나빠 사실 이재명한테는. 해중에 있는 이 갑목도 나쁘고.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은 어쨌든 수목. 그러면 이 땅이 없는데 물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관도 깨지고. 이럴 때 아무리 자파 판사를 만나도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코앞에 이 추석 민심에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면 돼요. 충분히 병원도 가서 치료받고 단식 끝나고 나서 뭐 가짜 단식이든 뭐 하든 충분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영장 때리는 게 국회에 넘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전 운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화영이라는 이 사주가 굉장히 재밌는 사주예요. 이게 자묘가 2개나 있어. 요거를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물 한 컵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화영이 사주를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근데 사실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운이 나쁘면 자기가 독박 써서 사실 지금 나이가 보니까 환갑이에요. 독박 쓰게 되면 한 20년 살게 되면 80 넘어서 나와야 되는데 독박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묘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자묘는요
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땐 항상 배신하는 게 이 자묘형이에요. 자묘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이 역학적으로 공부하기 쉽게끔 좀 방송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이사주는 조그만 땅이에요. 이 토가 이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수가 2개나 있죠. 그리고 계수가 천간에 투출이 돼 있어서 이 물이 얼어 있어요. 이 많은 물들이. 이 안에 얼어 있는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는 항상 한겨울에 지금 이 조후라는 건 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조후용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신약하면서 조후로도 화가용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있어야겠죠. 항상 많으면 역학에선 병이 된다. 물이 지금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30, 20 거기에 신은 모르지만은 이 계수 이게 천간에 투출이 됐으니까 한 60%가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얼어있는 물이 이 땅을 어때요? 다 얼려버리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부인이나 여자, 재물 이런 쪽이 다 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서 쉽게 말해 재판장에서 깽판 쳐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개딸처럼 사실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부인 입장에선 그렇겠죠. 이재명이가 뭐 저수지에 있는지 얼마 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건 뭐 추정이지만 그럼 어쨌든 돈은 권력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또 그동안은 생활을 부인한테는 별로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이상한 여자도 나와서 또 막 증언도 하고. 왜냐면 이 자묘라는 건 자묘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왕이가 조금 안쓰러워요. 쉽게 말해서 이 햇볕이 없어서 지금 이 물이 들어와 있어서 이 땅이 완전 얼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처복이나 여자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언 땅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 이 나무는 한신 2가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작으니까 큰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지만 불은 살려주거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와야 좋겠죠. 그래야 이 쉽게 말해서 땅이 녹아야 돈을 가질 수가 있고 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대. 지하수가 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로운하고 이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화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좋은 건데 이재명 사주를 보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햇볕도 많고 땅이 없어요. 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많은 물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물이 많아지니까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는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전징상이나 김용처럼 예를 들어서 토가 많은 그런 사람들,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배신을 안 해요. 왜? 김만배는 토가 많기 때문에 또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재명이 끝장이 나요. 저는 이제 아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동네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김만배는 어떻게든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심장이 약해요. 보통 심장이 약하니까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눈 쪽으로 피공급이 빨리빨리 안 돼서 시력이 떨어지고. 이 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한 박자 늦어요.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눈에도 세포가 있듯이 머리에도 세포가 있어요. 근데 피가 늦게 올라가면 이런 사주가 이제 치매 걸리는 사주예요. 독박 쓰고 이제 깜빵 가면 치매 나올 사주라고. 왜냐면 뇌 안에도 세포가 있는데 피가 늦게 도착하면 그게 건망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세포가 죽게 되면 그게 이제 뇌졸중이 되는 거고, 졸게 되면 뇌졸중, 죽으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치매에 100% 걸리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토는 쉽게 말해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 마음이 믿음이 강하니까 토가 들어올 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특성은 있어요. 의심은 처음에 하지만 한번 믿으면 또 끝까지 믿는 그런 특성이 있어. 그러면 토는 우리 인체에선 위장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소화력이 굉장히 나빠요. 깜빵에서 콩밥 주고 제대로 먹으니까 위장은 많이 좋아졌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하고 이 나무가 자묘에 걸려 있어요. 이 자묘라는 건 재밌는 게